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3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밤사이 시장이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가장 좀 낙폭이 꽤 있었던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2년물, 5년물, 7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부진이 나타나면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6%까지 좀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자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갈 법도 한데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안 좋은 부진한 뉴스가 나오면은 요게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시장 좋았을 때는 아마 국채 입찰이 이렇게 부진하다고 해도 시장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워낙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장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여기 봤는데 뒤에서 갑자기 귀신이 있는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 있어요? 예, 아무도 없는 걸로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투자를 달려나가야겠죠. 오늘 그 앞만 보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 꾸려봤는데요.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안동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먼저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누구 있는 거 아니겠죠? 네. 누가 주무시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자, 오늘 그러면 바로 월가의 뉴스레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가 뉴스레터 네.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5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하루. 거래일로는 이제 2거래일 남았어요. 네, 미국 시장으로 맞아요. 봤을 때.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말 그 CNBC에서 아주 그냥 일면에 나왔던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CNBC 보시게 되면 요 분이 표정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옆에 글은 뭐 불안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뭐 신고가에 지속적으로 뭐 찍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뭐 채권 시장의 수요 부진에 따른 그러한 약간의 좀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뭐 조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뭐 크게 뭐 변동성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뭐 그렇게 폭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고요. 거래량이 않았어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눈치를 준대요? 여행크님이 제가 시장한테? 시장한테 제가 뉴욕증시한테 너네 똑바로 해라. 지금 보고 있어요. 제대로 지금. 해라. 지켜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월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삼프로 TV를. 그래서 감사합니다. 땡큐 월스트리트. 자,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 장세이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핵심 헤드라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소비자들은 내년 경기 침체를 본다. 이러한 이제 설문조사가 있어요. 맨날 보지 않아요? 작년에도 봤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지난 몇 개월보다도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질주의 캐시우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소환이 되고 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뒤에 가서 불안한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제 여러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애플 매수를 외치는 월가들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뭐 3프로 TV를 많이 보셨던 분들, 특히 멀모브를 보셨던 분들은 뭐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6월 달에 이제 큰 빅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전망을 좀 보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새로운 총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비아디에서요. 한 번에 2100km를 가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2,100km? 한 번에 2100km. 한 번 이제 뭐 주유하고 풀로 충전하고 한 번에 출발하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이제 그 뭐 휘발유나 그렇죠. 전기 같이 쓰는 거잖아요. 예. 2,100km가 2,100km. 가능해요? 뭐 차가 엄청 커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차만큼 커요? 아니요. 그냥 예. 승용차. 저게 가능해요? 예. 자, 하여튼 뒤에 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좀 어마어마한 엔진도 네. 나왔는데 이 기술력이 만약에 뭐 큰 뭐 오류가 없거나 큰 이슈가 없는 한 뭐 정말 엄청난 또 엔진을 개발한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네. 뒤에 가서 제가 뭐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마감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어제와 뭐 비슷합니다. 어제와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가 또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1.0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58% 하락을 했고요. 네. S&P 500은 0.74% 하락을 했고 러셀 2000 지수도 1.45% 하락을 했는데 네. 이 지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뭐랄까요? 올라온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너무 이 바닥에서 가만히 있었던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숨죽이고 있어요. 예, 좀 재미가 없었던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변동성 또는 특히나 거래량이 많이 붙었느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점에서의 약간 일부 조정이 좀 일어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렬한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여러 지금도 물론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떤 시장에 큰 촉매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승을 네. 이끌 만한 촉매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에서 이번 주 PC를 우리가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또는 그저께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채권 시장의 입찰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변동성을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했다가 네.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간의 좀 변동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섹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너무 강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제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은 장중에. 예, 장중에 제가 이제 장중을 좀 보다가 잠을 들었는데 정말 빨갛게 들어왔다가 다시 엔비디아만 아울러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나머지 반도체 섹터들은 여전히 좋지 않았던 그런 흐름 보였고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어제 우버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 넷플릭스가 강보합으로 끝난 모습,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그리고 강보합으로 끝난 모습 외에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재미없는 시장이 좀 이루어졌었다. 세일즈포스는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 빠지고 있죠. 네. 16%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적 내용이 좀 안 좋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하고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일단 실적 발표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아마 지금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안 좋았군요. 예, 가이던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도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금리가 문제였죠. 예, 금리 어제 마찬가지로 5년물 국채 입찰 수요 부진이 그 부진에 대한 여파가 좀 지속이 된다라는 그 시장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4.5%를 넘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부분이 마지노선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6%를 좀 넘게 되면서 시장에 약간의 압박을 주고 있다. 이 기울기가 또 갑자기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큰 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휘발유 수요가 좀 우려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제 80달러를 찍었던 WTI가 79달러로 좀 내려앉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유가도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데이터 하나씩 기업별 소식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이 얘기는 정말 자주 나오는데 진짜 많이 사나 봐요. 아베크롬비 앤 피치 아마 주가 차트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정말 가팔라요? 2022년 10월 달이 그 S&P 500의 바닥이었잖아요. 네. 그때가 14불이었어요. 엄청 올랐네. 엄청나죠. 14불이었는데 22달러. 지금 180달러가 넘었습니다. 와, 189달러죠. 189달러죠. 네. 그러니까 10배거가 아니라 미국 하여튼 어. 지금 한 5배 정도 올라갔나? 와. 근데 중간에 단 한 번도 조정이 없이 자로 잰 듯이 쫙 올라갔어요.
거의 진짜 예. 대단하네요. 자,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주가가 23% 급등했습니다. 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배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이 기업의 옷을 많이 안 입으시는 걸로 알고 매장이 있는데 원래 IFC 하나 있었는데 없어지지 없어졌죠. 않았어요? 예, 뭐 네. 많이 없어졌고요. 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엄청난 지금 매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대학생 때 많이 입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저도 엄청 많았어요. 예. 티셔츠가. 예. 그 티셔츠 입고 뭐 이렇게 약간 몸 좋은 아, 친구들이 매장에 그렇죠. 있어가지고 맞아요. 많이 찾아갔다는 그런 예. 저는 안 갔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이 매장 앞에 네. 그 이제 마케팅 한다고 네. 한 20명, 30명 되는 남성 모델분들을 정말 키 한 190, 오. 188 정도 되시는 분들, 네. 몸도 엄청 좋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20대, 21살, 세상에. 22살 정도 네. 되시는 그런 분들 쫙 세워놓고 청바지만 딱 입혀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자, 너무 현실 리액션이 예. 여행건이 지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방금. 예. 비치지 마세요. 예, 피디님 저 비치지 마시고. 자, 하여튼 좋네요. 뭐 그런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정말 네. 이제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여기 채팅창에 혹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정말 어떠한 뭐 매출 상승이 있는가, 얼만큼 인기 있는지는 그러니까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유산남님께 아, 여쭤봐야겠다. 여쭤봐야겠어요. 예. 예, 과연 그러니까. 아베크롬비를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여쭤봐야겠습니다. 예, 진짜 하여튼, 신기하네요. 예, 좀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자, 다음 기업입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재확인하면서 주가 2%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이 아마도 다음 분기 또는 다다음 분기 여러 이제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 실적 수익 성장에 있어서 두 자릿수 수익 성장을 또 예상한다라는 또 모건 스탠리의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요. 뭐 주가가 일부 또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뭐 시장 전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예, 이런 상승에서는 약간 좀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2분기 가이던스 하향 조정 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14%대 넘게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2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2분기 이 기간 동안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다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또 조정을 줬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딕스 스포츠 용품입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1분기 실적 발표와 긍정적인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주가가 15%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서 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코노코 필립스와 마라톤 오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 코노코 필립스가 마라톤 오일을 170억 달러가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리라고. 예, 170억 주가 달려. 제가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네. 여기다 썼네요. 이제 17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약간의 좀 뭐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노코 필립스는 주가가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약간의 좀 실망하는 그런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요. 반대로 마라톤 오일 주가는 8%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좀 다른 온도차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허브스팟입니다. 마케팅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이 또 인수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 중이다. 구글이 네. 인수한다고요? 예, 이러한 이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오늘은 뭐 한 1%대 상승했는데 네. 어제는 뭐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 허브스팟이 좀 지속적으로 인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크롬비 이야기를 몇 분께 써주셨는데 몇 년 전부터 약간 가성비가 있고 옷을 잘 맞는다. 그리고 저희 도깨비님은 저희에는 아베크롬비만 입습니다. 갭보다는 아베크롬비를 선호하더라고요. 이러시고 또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라떼님께서는 쇼핑몰에 매장이 잘 없긴 한데 어린아이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한다. 아오. 초3에서 중3 정도 나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예. 20대 이후의 분들은 옷을 잘 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초3에서 중3은 뭘 알겠어요.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 IMF 때 잘 몰랐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사달라고 하면 이제 어머니 어. 아버지께서는 사주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베크롬비. 국내로 따지게 되면은 과거 이제 등골 브레이커. 네, 그런 거.
그런 거. 근데 비싸진 않다라고 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인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베이지북 발표도 있었고요. 지금 소비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약간 좀 미래를 낙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제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소비자들의 뭐 일단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69%가요.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에 응한 거예요. 예,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이게 약간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도 뭐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 조사에 응한 대부분은요. 지금 미국 경제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에 나오는 것만큼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이 경제 데이터가 지금 뭐 미국이 강하다, 뭐 GDP도 뭐 견고하다, 노동력도 견고하다, 뭐 여러 견고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그렇잖아요. 네. GDP 성장률 1.5%. 대체 그렇죠. 뭐가 성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물가도 많이 잡혔다. 뭐가 잡혔는지를 모르겠네. 난 비싼데 난 지금 너무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예.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너무 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체감하고 있는 이런 경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과거에 제가 어떤 분께서 네. 장을 보고 나서 이거 전체 하는데 정말 800불 가까이 썼다. 근데 다른 뭐 저소득층은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는지 난 너무너무 궁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정도로 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뭐 전혀 지금 이 경기가 강한 경기, 너무 인플레이션이 뭐 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전혀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는요. 빅맥 있잖아요. 맥도날드 빅맥. 빅맥이 1980년대 빅맥하고 2024년도에 빅맥을 비교한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렸어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엄청 말 그대로 커요? 빅맥이에요. 정말 정말 빅맥? 이만한 햄버거였는데 요즘에 나온 이제 빅맥은 키즈용. 그냥 베이비. 한 입 먹으면 사라지는. 예, 이런 그런 이제 사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네. 뭐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식해야지 오래 산대요. 그렇죠. 올해 많이 장수하겠어요. 네, 엄청 우리 장수할 이제 것 앞으로.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이슈가 많은 분들의 좀 궁금증을 자아낼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엔비디아 상승에 최근 캐시우드가 소원이 된다. 예. 불안한데 예, 뭐예요? 불안하진 않습니다. 예, 불안하진 않고요. 네.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정말 엄청난 이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 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캐시우드가 다시 소환이 됐어요.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과거에 엔비디아 상승장에 있어서 특히나 언제죠? 작년 말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오긴 했는데 정말 큰 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이 랠리 상승 또는 AI라는 이 부분은 사실 과거 닷컴 버블과 너무너무 흡사하다.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엔비디아의 이 비중을 과감하게 줄인다라는 인터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아크 인베스트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이제 뭐 중소형 기술주들에 대한 뭐 또 좋은 이야기들 뭐 이어가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우리 좀 너무 랠리를 이어왔다. 그래서 약간 닷컴 버블 같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 엔비디아 매매 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재미난 매매 추이를 데이터네요.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초록색이 산 거고 빨간색이 판 거예요. 맞습니다. 예, 녹색이 지금 매수한 부분이고요. 네. 빨간색이 매도한 부분인데 아. 자, 여기 뭐 매도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언제 엄청난 큰 물량을 매도했냐면 네. 거의 86만 주 가까운 매도를 여기서 했어요. 버티지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두 분기 동안에 뭐 1300만 주 가까운 더 넘는 그러한 매수를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86만 주를 여기서 크게 절반 넘는 그러한 이제 매도를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량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상승폭에 대해서 뭐 크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손실을 많이 했을까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하여튼 큰 매도를 여기서 때렸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그래서 뭐 물론 이 뒤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네.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캐시우드가 엄청난 손실 이후에 엔비디아 80만 주 넘는 86만 주 가까운 네. 매도를 때려버린 시점이 여기였어요. 월모브로 봤으면 안 팔으셨을 텐데. 예, 그래서 뭐 시장에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또 캐시우드가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예, 여기서 갖고 있었으면은 요 1,200불 가까운 1,100불 넘는 예, 요러한 요걸 그대로 또 먹었을 텐데 여기서 대량 매도를 때리는 바람에 참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캐시우드가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뉴스가 연달아서 좀 나온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XAI에다가 이제 큰 XAI를 위해서 데이터 슈퍼컴퓨터를 센터. 만들겠다. 데이터. 예, 그래서 네. 10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또 사서 이제 네. 그런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그 XAI의 한 2% 정도 되는 지분을 캐시우드 캐시우가 갖고 샀습니다. 있어요? 언제요? 최근에 산 것 같아요. 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XAI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도 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테슬라 쪽에 있어서는 워낙에 캐시우드가 항상 잘해요. 예, 긍정적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정말 잘 보십니다. 본인의 그 주력 그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엔비디아는 비록 실패했지만 맞아요. 예, 예. 테슬라 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른 데이터 보겠습니다. 이제 5월 이 거래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여기 관련한 데이터가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5월, 6월 계속 뭐 계절성, 뭐 이런 계절성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5월 달은. 근데 이제 과거에 5월이 S&P 500 지수가 5% 상승한 해를 쭉 우리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럼 이후에 얼만큼 또 상승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시장 역사적 흐름을 여기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5월 달에 여기 보시게 되면 5.3% 2009년에는 5월 달에 5.3%가 이제 상승했고요. 2003년에는 5.1% 상승했고 1997년에는 5.9% 상승했는데 네. 뭐 여러 이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달은 어땠는가라고 봤을 때는 6월 달은 늘 좋았다. 예, 이러한 상승이 있었고요. 물론 1990년대는 0.9%의 조정을 좀 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6월 달에서는 뭐 대부분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요. 평균치가 1.2% 상승했고 지수가요. 네. 그리고 미디언 값이 1.2%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남은 연도는 어땠는가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8.6% 상승했고요. 또 미디언 값을 봤을 때 중위 값을 봤을 때는 12.9%가 상승했더라.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거래일 동안에 얼만큼 조정을 줄지가 또 관심이긴 한데 만약에 5%대로 상승해서 마감이 된다면 향후 올해도 또 좋은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슈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매수 이야기. 늦었어요. 이미 올라왔어요. 다 올랐어. 예. 바닥에 있을 때 매수하라고 얘기했어야죠. 왜 야, 저 지금 애플 얘기하세요? 빠진다. 그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회복해요. 이미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제일 기대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그 AI가 이제 붙어서 네. 아이폰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그때가 다가오면서 네. 자, 월가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뭐 아이비에서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웨드부시가 그 의견을 좀 내놨는데요. 애플에 대한 이제 매수 의견 뭐 강하게 저 이야기하게 되면서 AI 기반의 아이폰은 10년에 한 번 올 만한 이벤트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물을 최근 한 잔 하시죠? 물 한 모금 하실래요? 아니 트름이 괜찮아요? 나와가지고 그래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뭐 네,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네. 트름. 예, 최근 이제 지속적인 반등을 네. 보이고 있는 애플입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왬시 모하는요, 인공지능 업그레이드가 주가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6월 10일에 개최되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에서 애플의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흥미진진한 공개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애널리스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거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의 도입과 같은 단계적인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혁신을 이뤄내는 네. 혁신을 이뤄내는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이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좀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I를 기반하는 이런 스마트폰 자체는 과거 전화기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런 이벤트를 보고 있고 40억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업그레이드는 1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초거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6월 10일 날에 있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애플에서 일했던 시리 부서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께서는 네. 애플은 뭐 인공지능 DNA가 없다. 예, 과거 시리와 지금의 챗GPT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향후 AI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부자들의 이야기는 좀 있었지만은 네. 다른 타사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또 어떠한 AI 기반 스마트폰을 또 개발하고 내놓을지는 우리가 향후 또 6월 10일 날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그리고 이러한 AI 기반 스마트폰은 우수한 개인 지원, 언어 처리,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향상된 사진, 그리고 보안, 배터리 관리, AR, VR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기술력이 아마 요번에 아이폰에 좀 들어가서 이런 AI의 기술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의 목표가를 230불로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드부시 데나이브스도 또 질 수 없죠. 예, 항상 늘 테크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또 같이 나오시는 분이신데 네. 애플 생태계에 도입되는 AI 기술은 아이폰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충분한 수익 창출 기회를 가져올 것을 믿는다. 최근 들어서 서비스 세그먼트가 엄청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총 이익 마진 자체가 뭐 높죠. 70%를 넘는다 보니까 맞아요. 예, 정말 엄청난 그 수익을 또 수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과거의 애플의 큰 과도한 낙폭 때 뭐 데나이브스도 마찬가지로 야, 지금 애플에 대한 이 총맞이를 너희들이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의견도 많이 좀 내놨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데나이브스가 쿠포티노의 성장 스토리에 주당 30달러에서 주당 40달러를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30달러에서 40달러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나이브스는 투자 의견 아웃퍼폼 재확인했고 목표가는 270불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애플 그 바닥 최근에 단기적인 바닥에서 많이 쏟아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였죠. 우리 이나우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도 그렇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후행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해야죠, 뭐. 예, 선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예. 자, 다음 이슈입니다. 골드만삭스 임원이 지금 연준 총재직,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직을 맡는다는데 이분이 뭐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는 인물일까요? 예, 이분이 사실 이제 과거 골드만삭스 임원이었습니다. 네. 임원이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이제 6월 30일자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대신 이제 또 들어가실 새로운 네. 또 연준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이제 뉴페이스가 등장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6월 30일 사임하게 되면 베스 해맥이에요. 베스 해맥. 이분께서 8월 21일 공식적으로 새로운 연준 총재 취임하게 될 것이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그 사이에 약간의 그 텀이 있죠. 그 사이에는 제일 부총재가 총재 권한을 대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해맥 총리는 뭐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미국인이 번영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육성한다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큰 영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 이사회 의장 하이디 가틀랜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스는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전달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복잡한 비즈니스 라인을 이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미션 중심 업무에 대한 입증된 헌신을 갖추고 있다. 뭐 약간 제가 뭐 직역을 해서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뭐 물론 정말 높은 평가를 좀 내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화정책 전달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2018년부터 2023년 재무부 차입 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재무부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고 네. 바이백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를 했던,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설계 자문위원회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이 바이백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는데 그 중에 또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러한 의견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이백 프로그램, 특히나 이제 채권 발행에 있어가지고 많은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바이백 프로그램이 5월 29일에 시작을 해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클리블랜드 연준 차기 수장이 발표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본인이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로 이제 역임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야 무슨 타이밍을 이렇게 완벽하게 잡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향후 또 어떤 의견을 또 연준 총재로서 또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우리가 향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슈는 진짜 약간 입이 똑 벌어졌어요.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건지 예. 비아디가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 이게 혹시 플러그인 모델인가요? 아니면 자동 충전인가요? 플러그인이죠. 대부분 다 플러그인이죠. 예, 예. 하이브리드 모델. 한 번에 2,100km의 주행 가능하다. 이게 뭐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뭐 개발이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향후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격대도 나왔고요. 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이제 제목을 쓰다가 아, 저는 그래서 저게 뭘까? 예. 이응.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 되게 혼자 보면서 헤드라이트. 아, 이렇게 예, 헤드라이트. 보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예, 눈 땡그랗게 이제 쳐다봐야 네, 된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1.5리터 엔진의 열 효율이 46%라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많은 이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엔진 관련돼서 혹시 뭐 개발하시거나 이 업계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 효율이 46%다 하면은 정말 엄청난 또 열 효율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든 차량 중에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엔진이다라는 발표가 일단 회사 측에서 나왔고요. 가장 높다고 알려졌던 도요타가 41%고요. 그리고 포뮬러 1 엔진이 약 50%입니다. 그래서 이 열 효율의 46%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100% 중에 46%가 이 엔진 구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손실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손실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니까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6%가 지금 시장에서 나온 엔진 중에서는 가장 좋은 강력한 엔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동력 손실이 그만큼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블레이드 배터리 배터리 팩도 개선이 됐는데요. 배터리가 15.5%더 많은 에너지 밀도를 또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이즈는 동일한데 15.5%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밀도를 또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C 충전도 3.3kW에서 6.6kW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거의 2배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네. 또 DC 충전기에서도 21분 만에 3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자체는 이제 달러로 보게 되면 13,750달러에서 뭐 옵션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데 19,300달러까지 이렇게 싸다고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격 맞아요? 예. 이거 보면서 뭐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 위안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99,000 네. 99,000 위안이라고 나왔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달러로 이제 환산하니까 네. 13,750달러 일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 자, 진짜 진짜 움직이는 거 맞죠? 예.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타고 가다가 바퀴 갑자기 분리되고 이러는 거 아니죠? 뭐 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자,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이게 또 이제 혹시라도 전기차일까 봐 많이들 걱정을 하셨을 텐데 전기차는 아니고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하면 또 우리 현대차가 굉장히 또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어떠한 또 파일을 뺏기게 될지 여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제 저희가 숙제를 내드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ETF를 가지고 오셨네요. 잠깐 언급만 네. 하고 네네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뭐 물론 시장에서 다시 뭐 조정을 좀 주고 있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 다시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테마다 일종의 그냥 테마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네. 의견들 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될 방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ETF 모음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외에도 뭐 많은 모음이 ETF가 있는데 그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ETF가 오늘 다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빠르게 그냥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이 상위 10종목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시간이 좀 많이 좀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랑 그 안에 있는 이제 기업들, 네. 특히나 대표적인 기업들 한 두세 개 정도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내일, 네. 내일 제가 설명을 같이 묶어서 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ETF 관련한 이야기는 내일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전달 들어봤고요. YMG의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